안녕하세요. 산만한 자매들의 산만한 수다의 산만한 언니입니다. 산만한 동생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클립에 도달했습니다. 벌써 세 와! 번째예요. 조회수가 다 100이 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죠. 저희가 이번에는 좀 아주 따끈따끈한 그 신간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먼저 알게 된 거는 이 프리즘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네이버 오디오 오디오북. 저 메인 화면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동생님도 손원평 작가님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아몬드라는 책, 이 책이 그죠.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그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맞아요, 책이거든요. 맞아요. 예. 뭐가 아몬드인지, 예, 맞아요. 이 제목이 왜 아몬드지? 그런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작품이 손원평 작가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예. 저는 이게 이제 프리즘을 한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 지인들이 이게 되게 유명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 주변 지인 중에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있는데 이걸 안 읽으셨대요. 그래서 어머 왜 안 읽으셨지 했는데 이 오히려 이렇게 그 표지에 되게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음침하지. 소년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표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랑 너무 읽으셨다는 다르시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읽질 않으셨대요. 근데 손이 또 안 가시는 분이 제가 있을 수 이거 있구나. 너무 괜찮다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로 가서 읽고는 완전 팬 되신 거예요. 정말. 근데 정말 이거는 아몬드는 취향을 타지도 않고 뭐 연령을 타지도 않고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그 손원평 작가님의 차기작을 엄청 기다렸죠. 그래서 이 프리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근데 어땠어요? 저는 진짜 순진한 게 다 이런 톤으로 글을 쓰실 거라고 생각한 게 그죠. 저는 그게 되게 컸어요. 프리즘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봤는데 이게 왜냐면 어떻게 아몬드를 보면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쵸. 아몬드와 비슷하진 않더라도 그쪽 그쵸. 그 방향인 줄 톤이겠지 알았는데 하고 봤는데 어우 핸들을 확 꺾었어요. 그쵸. 깜짝 놀라서 제가 몸이 어. 휘청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휘청했는데 목적지 저긴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되게 차가 확 되게 꺾인 느낌이었어. 자유롭게 평온하게 가고 있다 갑자기 작가님이 유턴했어.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영화 사운드 후반 작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원은 같은 건물 완구회사에서 일하는 예진과 마주치게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한가롭게 커피를 마실 공간을 찾다가 이 둘은 그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보내다가 예진은 결국 도원을 짝사랑하게 되고 도원도 발랄한 예진에게 호감을 느껴서 관계가 막 시작해 보려는 그런 찰나 제인 호계와 마주치게 됩니다. 제인은 도원의 사무실 근처에서 이스트 플라워 베이커리라고 하는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고 호계는 거기서 알바로 일하고 있죠. 도원, 예진, 제인, 호계 이 네 남녀의 과거의 상처 그리고 연애,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한번 가장 인상 깊게 그쵸. 남았던 궁금해요. 장면 사실 어떠세요? 이거 서로 토론을 안 네, 해서 저희는 이 책 그 토론하기 전에 절대 이거 얘기 안 그쵸.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 예, 예. 몰라서 동생님은 어느 부분이 제일 저는 이 뒷부분인데 음, 호계라는 인물에 눈이 많이 갔어요. 호계하고 예지는 결국 마지막에 연인으로 발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이유로 생각을 해봤는데 호계하고 예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계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베이비시터죠. 할머니하고 갑작스럽게 단절이 됩니다. 자식을 짐덩어리로 생각했던 부모에게 호계를 돌보던 그 할머니라는 사람은 그 다 커버린 호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호계가 그렇게 보고 싶던 할머니를 결국에 찾아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던 따뜻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딱딱한 사물처럼 변해버린 할머니를 보고 호계가 엄청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호계는
커가면서 조금 더 염세적인 인물로 변해갔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반면에 예지는 죽음을 전혀 경험해 본 인물이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지는 되게 밝고 반짝반짝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오해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언니님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디였어요? 우리 마지막 그 챕터 뒤쪽에 보면은 영혼의 한철 이 챕터가 있어요. 전 그 챕터가 너무 제목도 재밌었어요. 너무 잘 지었어. 너무 잘 지었죠. 예. 그래서 이 작가님 정말 어떻게 제목 이렇게 예. 지으셨을까? 저는 감탄했던 대목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부유하는 연애를 하던 예진이 자각하게 되는 만나던 에피소드였죠. 상대가 한 명이 이제 한철이라는 캐릭터여서 그 이름이 한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리죠. 너 저 사람이랑 한철만 연애하는 메뚜기도 거 아니야? 한철이야, 막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놀려요. 연애도 근데 한철이야. 사실 마음에 든 게 아니라 한철이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니까 그냥 만나는데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한철은 정말 너무 별로예요. 정말 비호감 캐릭터로 음. 나오죠. 예지는 미련 없이 이제 한철하고 끝을 냈는데 나중에 이제 SNS를 통해서 한철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한철의 달라진 표정. 그쵸. 지금 한철이 사귀고 있는 그 여자의 이름이 영원이에요. 예. 한철과 영원 작가님 둘이 커플이야. 유머 코드야.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런 한철에게 집신, 영원의 단짝, 예. 영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 밑에 그 여자 영원이라는 그 소설 속 캐릭터가 영원의 한철, 무슨 애정이 담긴 그 포스팅을 보고 이제 예진이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상대였을 뿐이지 누군가에게는 또 그렇게 맞는 최고의 상대가 최고의 파트너였죠. 파트너가 될 수 예. 있고 이 부분이 여기 너무 이렇게 좀 내용이 잔잔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 부분에 완전 빵 터져가지고 저 이 부분이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 프리즘이라는 소설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는 그죠. 그 작가의 말 마지막에 그거는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 아니었을까. 이 책 없이 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게 남의 연애사잖아요. 제가 남의 연애사에 별 관심이 관심 없잖아요. 남의 연애사가 나오니까 이게 막 몰입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작가의 말을 읽고 나니까 작가님도 그러셨더만요. 연애에 관심 없었는데 소설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의 말까지 들어보고 나니까 작가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왜 이 소설을 썼는지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느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책을 너무 초반에 막 가서 나오자마자 딱 그 잉크도 안 마른 걸 거를 막 집어왔죠. 그쵸. 근데 이제 거기 사인하시면서 사인본이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작은 메모가 있는데 읽어드리면 사랑을 멈추지 마세요. 누군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도 저는 이 말과 이 작은 메모와 작가의 말이 어떤 이 소설을 이해하는 정말 가장 큰 축이죠.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런데 딱 안경을 쓰고 나니까 막 글씨가 또렷이 그쵸. 보이는. 그전에는 마이너스 0점 몇이었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손원평 뭔지 작가님이 모르겠어. 안경을 탁 씌워줬는데 그쵸. 1.0이 됐어. 그러니까 혹시 연애 소설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저희 같은 분이 있잖아요. 사람들. 아유 전 뭐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니컬해지신 분들. 맞아. 연애 시니컬한 사람들은 일단 이 작가의 말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읽으실 때 훨씬 좋은 방법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좀 스포가 뒤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제목 어때요, 프리즘? 저는 저 잠깐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왜 나왔나 했어요. 도대체. 정말 너무하다. 도대체 왜 프리즘이지? 막.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그러니까 난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동생님은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제목이 거의 저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작가님 이 단어를 어떻게 또 이걸 여기에 갈증나. 얼른 얘기해. 갖다 썼을까.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몬드 책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아몬드도 결국에 어떤 이 남녀 간의 사랑 얘기는 아니지만 인류애거든요. 인간과 그쵸. 인간 대 인간의 사랑. 관계. 그쵸. 예. 할머니가 이 남자 소년 아몬드에서 할머니가 윤재한테. 윤재한테 했던 그런
뿜었던 사랑, 엄마의 멋있었어요, 사랑, 예. 진짜. 그리고 자기 동기간의 동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윤재의 사랑. 고니한테 예, 예. 진짜. 근데 그런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는 연애도 그런 거라고, 처음에는 이제 맞아요, 이성적인 맞아요. 호감에 그렇지. 시작하지만 정말 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고 정말 그 영혼의 단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실 연애에 남녀 간의 사랑만으로는 그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표현해내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두 소설은 전혀 상반됩니다. 저는 상반된 게 그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만. 예, 결국에 작가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금 언니님이 그 작가님의 그 친필 사인 텍스트 메모에. 문구에 읽어주신 것처럼 결국에 사랑이라는 거를, 그때 그게 인간의 사랑이지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인간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왜 그래서 프리즘이냐? 이게 빛을 모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랑이라는 그 도구가 우리의 일상 삶을 눈에 보여주게. 무지갯빛처럼 보여주는 거죠. 프리즘에 표현된 그 여러 가지 무지개색도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쵸, 맞아요. 빨간색 옆에. 이구나라고 보고 시작했다 시선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다른 보라색에 색깔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다양성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프리즘을 통해서 얘기해서 보여주는 포용할 것일 수 수도 있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색이 다 다른 거지 다 틀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저는 프리즘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예진이가 자기 그 쌤이라는 송아지를 아빠가 너무 아끼는 동생처럼 사실 아끼는 이 프리즘이라는 이 어떤 단어. 매개체가 나온 그 계기죠. 예, 이 송아지를 아버지가 팔아버려가지고 너무 울고 상처를 받. 근데 너무 웃겨. 갑자기 프리즘을 사갖고 아빠가 송아지 판 돈.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지금이야 이게 너무 흔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이 장난감 안에도 있었던 들어가 것 있었던 같아요. 것 저희 같아요. 문구점 가보면 사실 제가 예, 어저께 그래서 쿠팡에 검색해봤잖아요. 프리즘을 프리즘을 파나 안 파나. 진짜 살 수 진짜 있나 특이해. 없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 그쵸. 우리가 왜 사실 이 사람들도 마법이죠.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자기를 자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맞다. 예. 그러네요. 그건데 이런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어떤 거죠. 사람인지 아는구나. 예, 자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빛을 포인트 인식하지 같아요. 못하고 있다가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빛을 인식하듯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가님이 처음에 예진이 프리즘을 되게 부정적으로 왜냐면 아빠가 송아지 판 돈으로 그 돈을 장난감을 사다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조잡한 장난감들로. 근데 너무 웃긴 게 왜 예진이가 왕구회사, 왜 설정을 왕구회사로 했지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맞아요. 다 그 연결이 어렸을 되어 때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때문에. 근데 그런 장면도 나오죠. 프리즘을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자기 발에 상처를 내면서 가장 되게 내가 싫어하죠.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상처가 준다. 그쵸, 그런 그쵸.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똑같이 자기가 한쪽 구석에 밀어뒀던 그 프리즘을 찾아내면서 맞아. 이제는 또 이렇게 수미 쌍관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프리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얘는 또 새롭게 자기가 성장하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 맞아. 프리즘에 그 대한 마지막 개념도 바뀌는 대목이 거죠. 되게 멋있었어요. 예, 예. 마지막 대목이. 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목을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걸로. 그러면 너무 코믹하잖아. 그죠? 그리고 안 맞아. 이 품격과 안 맞은데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계속 해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역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진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 어떤 고통이나 그쵸. 사건을 고통을 통해서 마주해야 되죠. 내가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아플 거고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는, 사랑을 하지 않는 그치. 것은 그냥 제로라고 상처받지 받아요. 않으려고 마이너스도 가만히 있는 아니고 거는 플러스도 발전이 아니고. 없죠. 근데 손원평 작가님은 그래서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프리즘이라는 제목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는? 사랑이 뭐길래로 바꿔주세요. 와, 장난. 사랑이 뭐길래 뭐 이렇게. 근데 그쵸. 사랑을 놓지 말아야
말아야 한다고. 저는 이 그거에는 마지막 공감합니다. 그 메모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를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다음에 세계를 사랑하는 것도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말미에 작가의 말 그 첫 마디에 이 코로나 얘기가 나와요. 그쵸. 나는 왜 우리가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를 걱정을 하잖아요. 뭐 엄마들은 왜 애들이 학교를 안 갈까? 밥은 뭐 먹일까? 언제 갈 수 재택을 있을까? 언제까지 할까? 뭐 이런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코로나로 인한 고충이 있는데 아 작가들은 이런 고충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재밌었지. 그 완전 재밌었어요. 저는 작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몰랐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무슨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앞에는 이렇게 가요. 그러다 갑자기 뒤에 코로나가 나와요. 갑자기 나와요. 생뚱맞게. 그래서 어머 이제 이게 쓰다가 코로나를 맞이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똑같이 손은평 작가님도 그 코로나의 어떤 이런 상황을 시대인데 반영할 것인가 상황인데 소설 안에. 그래서 다 씌워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고민을 쓰신 가 있었어요. 마스크를 저는 등장시켜야 그게 되나. 갑자기 막 작가님 먼 데 있다가 갑자기 옆집 현실에 언니. 옆집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친근해졌어 갑자기 그 대목에서. 저는 이제 프리즘도 좋았지만 혹시 손원평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안 읽어보셨다면 그 아몬드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는 발견했어요. 공통점. 손원평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발견했어요. 뭔지 삶을 좋아해. 아 제목이 다 제목이 세 다 세 자리구나. 글자예요. 프리즘, 아몬드, 영화도 침입자. 우리 진짜 산만한데요. 그래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자 오늘 산만한 자매들의 산만한 수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신나는 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